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오늘은 이제 XRP가 증권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변호사들의 시각으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SEC 소송 목적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을 알아볼 건데요. 이제 오늘은 XRP 해외 홀더분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는 이야기들을 제가 공유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의견을 주시는 변호사분들은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아니지만 암호화폐 변호사 자체가 아직은 많지는 않고요. 이제 앞으로 많아지겠지만 일단은 소송 케이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법적 공방 예측을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련 사항을 제가 요약해 드릴 건데요.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리플 홀더 분들에게는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짤은 제가 재밌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뭐 해석은 뭐 다 다르게 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리플사는 현재 20명이 넘는 변호사 비용으로 몇십억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송 케이스의 근본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하위 테스트를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데요. 첫 번째 반박으로는 XRP에 있어서 투자 계약이 있었냐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플사는 현재 투자 계약을 누구하고도 한 적이 없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들 시각으로 볼 때는 초기에는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결국은 리플사도 초기에는 계약한 적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시각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 리플사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양의 XRP는 공식적으로 설명을 잘해야 한다라는 게 변호사들이 보는 시점입니다. 비싼 변호사들 20명 넘게 고용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하위 테스트 중에서 공동기업 부분, 커먼 엔터프라이즈의 경우 리플사 반박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플사들은 투자자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교환의 목적으로 XRP를 사용하기 바랬다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봐도 리플사한테 유리한 것 같습니다. 현재 변호사들이 대부분 보고 있는 시각들은요, 이번 소송건이 거의 합의로 갈 거라고 보는 것이 시각입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은요, 리플사는 한 가지라도 하위 테스트에서 인정을 안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라도 이제 인정을 하면은 SEC에서 이번에는 그걸 잡아서 개인 소송으로 계속 이어지고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남았죠. 결국은 뭘까요? 큰 벌금을 노리는 거라고 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SEC에서 이제 벌금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좀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미국 소송에서 감옥 가는 일, 뭐 사람을 해치거나 이제 그런 쪽 일이 아니면은 합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이분 이제 아시는 분 아시죠? 이분이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변호사입니다. 아주 뭐 비하한 건 절대 아니고요. 생긴 건 좀 이제 싸움 잘하고 술 잘 드시게 생겼는데 변호사십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에 SEC 상대로 직무집행명령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봤어요. 이제 SEC에 대한 직무집행명령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90페이지입니다. 일주일 만에 90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 명령 영장을 제기한 이유가 SEC 소송을 정지하라고 대법원에 청원을 하는 건데요. SEC 압박용으로 쓰는 카드입니다. 변호사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제도 이게 이 명령 영장이 아마 위에서 반대가 된다, 이걸 못 쓰게 할 수 있다는 게 시각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선례 케이스를 보면 거의 이거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압박용으로 쓰고 있는 카드이고요. 잠시만요. 저 이제 커피 잠깐 한잔하겠습니다. 저의 오늘의 메뉴는 빨간 봉지입니다. 다들 아시죠? 빨간 봉지. 노란 봉지도 맛있는데 빨간 봉지도 가끔 마시면 맛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하얀 봉지는 저는 정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채널 이름 바꿀까요? 제가 제 영상 올린 거 보니까 전부 다 XRP 관련 뉴스인 것 같아요. XRP 존보 채널 농담이고요.
아무튼 다른 변호사들 지금 움직임 보니까 데미지 로스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SEC 소송으로 인해서 XRP 가격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데미지 로스트를 청구 중인데요. 이제 현재 SEC도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줄 알고 제이 클레이튼이 일단은 빤스런한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가 XRP 거래를 중지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ACC라는 그룹인데요. 코퍼레이트 카운슬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기업 협의회인데 여기서 XRP 판매 중지 권고사항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코인베이스가 여기에 말을 무시를 했어요. 근데 XRP 문제가 생겼다? 그럼 코인베이스가 업무상 과실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코퍼레이트 카운슬은 보수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여기서 하나 중요합니다. 배울 수 있는 게 만약에 다른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XRP랑 비슷한 증권 문제로 SEC가 소송이 걸렸다. 그러면은 일단은 바로 현금화 시키거나 다른 코인으로 포트폴리오 재정비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잠시만요. 커피 한 모금만 더 마실게요. 이제부터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SEC가 이번 소송권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여러 규제 명확성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SEC 홈페이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SEC가 법을 제정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만드는지 잠깐 알아볼게요. 간단하게. SEC가 일단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 제정,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집행, enforcement, 불법 행위들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컨셉 릴리스. 이렇게 법을 제정하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멤버들끼리. 두 번째는 룰 프로포설, 법 제안서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 나온 컨셉 릴리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더 구체적인 법안을 만드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룰 어덥션, 법의 채택입니다. 간단하니까 이해하시기 쉽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2017년도에 제이 클레이튼이 ICO하고 증권에 관해서 설명을 한 것인데요. 하이라이트를 쭉 보시면은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현재 암호화폐는 증권이라고 주장되고 있지만 암호화폐 판매는 SEC의 관할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SEC는 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 거래가 증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암호화폐에도 같이 증권법에 위배가 되는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닌지 여부는 해당 암호화폐의 특성과 사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암호화폐 판매하는 부분은 SEC의 관할권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제가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이 법 제안서도 여기서도요. 암호화폐에 관해서 법 제안도 지금 만들지 못한 거예요. 지금 소송권이 무리가 있는 게 아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법 역할 중에서 법 인포스먼트, 법 집행 부분인데 아직 XRP뿐 아니라 여러 코인들에 대한 정확한 관련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세 개 법 제정도 지금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SEC가 동네 구멍가게 수준인데 욕심부려서 소송을 한 겁니다. 물론 SEC가 예전에 ICO 회사들한테 이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은 제가 잠깐 한 30분만 봐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SEC가 이기겠다. 사기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데 리플은 현재 상황이 너무도 많이 틀리죠. 그래서 지금 뭘로 소송 걸려 있냐 보면은 SEC가 지금 걸고 있는 건요. XRP 판매에 있어서 증권법을 어겼냐. 근데 이거를 가장 큰 포인트로 잡고 소송을 거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SEC가 리플사에 건 소송장 이제 고소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Prayer for Relief가 배상 요구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건데 이 내용이 진짜 좀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5개가 전부 다 첫 번째 XRP 그만 팔아라. 두 번째 XRP 판매로 만든 수익을 내놔라. 그럼 받은 돈을 누구한테 줄까요? XRP 구매한 사람들한테 주라는 말인데
행여나 그럴까요?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애초부터 소송 이런 식으로 걸면은 XRP 가격 떨어져서 투자자들한테 손해가 가장 막심할까 뻔히 아는데요. 이거 보니까 좀 되게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도 역시 XRP 그만 팔아라. 네 번째는 XRP 팔았으니까 대가로 벌금을 내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시빌 머니 페널티. 이게 이제 대가로 XRP 이렇게 팔았으니까 너희들이 불법 같으니까 이제 대가로 벌금을 내라.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이 정도로 이제 배상 요구를 했으면요. 이제 미국 연방법에 따라서 디클로터리 저지먼트가 있어야 된다는 게 변호사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디클로터리 저지먼트가 뭐냐면요. 한국말로 선언적 판결인데요. 말이 어렵죠? 저도 뭔지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참 코인 때문에 XRP 때문에 제가 미국이랑 전혀 상관도 없는 미국 연방법까지 공부를 합니다. 기가 차네요. 아무튼 선언적 판결이란 미국 민사소송 내 절차로 판사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책임들을 선언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도 어렵죠. 쉽게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미국에 계신 어떤 한국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 사이트에 가서 한국말로 메일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일 그러니까 거기 운영자들이 화가 나서 그 유저 글을 다 삭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당한 한국분이 화가 나서 이거는 표현 자유 침해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법원에서 이게 합법인지 결정을 내려서 한국말을 계속 쓰게 두든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든지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 쭉 내용을 보면요. 선언적 판결을 요구한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추할 수 있는 게 애초부터 SEC는 전혀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럼 적어도 여기서 하나 정도는 XRP는 증권이 돼야 한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국 SEC 목적이 XRP 증권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 리플사 죽이기하고 리플사 임원 처벌하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XRP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여기 네 번째 나와 있던 XRP 벌금 내게 하는 게 리플사한테 벌금을 부과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시만요. 오늘 말이 길어지니까 목이 조금 마르네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명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95% 이상 이긴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100%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뭐 세상에 100%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이기고 지는 게 아니고요. 결국 합의로 갈 것 같은데요. 많은 변호사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재밌다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소송을 하면서 법원은 결국은 뭐든지 다 팩트에 기반이기 때문에 중재를 그냥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번 소송의 베이스가요. 그래서 누가 더 우세한가 아니면 어디서 생각지도 못한 증언이 나와서 스모킹건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판사가 중재를 시킨다고 보는데 근데 중재의 그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나중에도 저희가 다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하고 당사자들만 정확한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중한테 내보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상하는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제 내피셜이에요. 현재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물론 계획대로 말했던 것처럼 쓴다면 좋겠지만 저도 일정 부분은 항상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판사가 이걸 앞으로 더 이상 너희 리플사 XRP 판매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SEC의 의도는 제가 볼 때는 결국 벌금에 초점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큰 이유가. 그래서 앞으로 리플사와 SEC의 소송은 판결보다는 서로 원하는 지점에서 합의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벌금 내고 끝날 것 같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리플 XRP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예상은 만약에 더 이상 XRP 판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빤스 고무줄까지 팔아서 XRP 올인해야죠. 농담이고요. 일시적인 가격 폭발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방송이 길어졌는데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의견들 있으면은 댓글로 서로 좋은 의견 나눴으면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